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옥분입니다. 올해 68. 동네에선 그냥 옥분 씨라고 부르죠. 제 직업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남의 집 냉장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상하죠? 남의 집 냉장고를 뭐하러 여냐고요? 그게 말이죠. 사람 속은 몰라도 냉장고 속을 보면 그 사람 인생이 다 보인다니까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예요. 냉장고 문 하나 열어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마음이 어디쯤 가 있는지, 몸은 건강한지 다 나와요. 의사 선생님이 입 벌리라고 하듯이 저는 냉장고 문 열어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또 누구네 집 냉장고가 비명을 지르고 있을까요? 오늘 아침 저는 시장에 갔었어요. 요즘은 대형마트가 생겨서 옛날만큼 북적거리진 않지만 그래도 시장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생선 비린내, 과일 단내, 그리고 떡집 앞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인절미 냄새까지. 코로만 걸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에요. 옥분아, 여기 좀 봐봐. 김밥집 사모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한 손엔 무 한 박스, 다른 손엔 파 한 단을 들고 계셨어요. 사모님, 그거 다 어쩌려고요? 김밥집이 배추 농사라도 지으세요? 아이고, 옥분이 너는 말만 해도 재밌다니까. 이거 다 어제 도매상이 싸게 준다길래 샀는데 냉장고가 꽉 차서 문이 안 닫혀. 좀 가져가. 사양했죠. 지도 혼자 사는데 무 한 박스를 어떻게 다 먹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제 손에 파 한 단을 억지로 쥐어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이라도 파전 부쳐 먹어. 몸에 좋아. 참 고마운 분이죠. 그 팔을 들고 골목길을 걷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옥분아, 나 정혜야. 정혜. 최정혜. 우리 동네에서 제일 오래 산 친구예요. 같이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죠. 근데 요즘 들어 정혜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왜 무슨 일이야? 아니, 그냥 내가 집에 좀 와줬으면 해서. 목소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마치 공기 빠진 풍선처럼. 어디 아파? 병원은 갔어? 아프진 않은데. 몸이 자꾸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냥 온몸이 쑤시고 기운이 없어.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정혜는 작년부터 이런 말을 자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병원 가보라니까. 운동도 좀 하고. 근데 정혜는 늘 같은 대답만 했어요. 병원은 돈만 들어가고 별 소용 없더라. 운동은 무릎이 아파서 못하겠어. 저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알았어. 지금 갈게. 10분이면 돼. 정혜네 집은 우리 집에서 골목 2개만 건너면 나와요. 낡은 빌라 2층인데 계단이 좀 가팔라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무릎이 시큰거려요. 나이가 드니까 계단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옛날엔 뛰어다녔는데 말이죠. 정혜야,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고 정혜가 나왔어요. 어머,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는데 정혜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볼은 푹 꺼졌고 머리카락도 윤기가 없이 푸석푸석했어요. 뭐보다 눈빛이요. 눈빛이 흐릿해졌어요. 옥분아. 어머, 너 많이 안 좋구나. 밥은 먹고 다녀. 먹긴 먹는데 입맛이 없어. 정혜가 저를 안으로 안내했어요. 현관부터 뭔가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일까요? 아니면 오래된 음식물 냄새일까요? 정확히 말로 표현하긴 어려운데 뭔가 생기 없는 냄새였어요. 마치 오랫동안 환기를 안 시킨 것 같은 답답한 공기.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갔어요.
싱크대 위엔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식탁 위엔 며칠 전에 먹다 남은 국그릇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국물이 굳어서 떡처럼 돼 있더라고요. 정혜야, 언제 설거지한 거야? 아, 그게 며칠 전인가. 정혜는 눈을 피했어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게으름이나 귀찮음의 문제가 아니구나. 정혜는 지금 뭔가에 짓눌려 있어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거죠. 정혜야. 저는 정의 손을 잡고 눈을 똑바로 봤어요.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뭐가 제일 힘들어? 정혜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어요. 오쁘나. 나 요즘 밤만 되면 남편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아, 작년에 정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려고 하다가 심장마비로 그냥 가셨어요. 정혜는 그때부터 혼자 살고 있었죠.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 만들면 혼자 먹기가 너무 허전해. 그래서 요즘은 그냥 대충 먹어.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뭘 해 먹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냥 다 귀찮아. 저는 정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 이 친구 지금 많이 힘들구나.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구나. 정혜야, 냉장고 좀 볼게. 응? 왜 냉장고를? 그냥 내가 좀 봐야 할 것 같아서. 정혜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를 냉장고 쪽으로 안내했어요. 냉장고는 부엌 구석에 있었어요. 오래된 LG 냉장고. 흰색이었는데 이젠 누렇게 바랬어요. 문 손잡이엔 때가 까맣게 끼어 있었고 냉장고 위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최 여사, 저는 정혜를 똑바로 불렀어요. 정식 이름으로요. 냉장고 문 열어도 되죠? 정혜는 잠깐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돌리면서 말했어요. 오프나, 우리 집 냉장고는 좀 오래돼서 지저분할 거야. 부끄럽다. 지저분한 정도가 아닐 텐데. 저는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정혜한테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걱정 마. 나 더러운 거 많이 봤어. 내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곤 저는 가방에서 일회용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꺼냈어요. 정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옥분아, 그건 왜? 응, 냉장고 청소할 때 필요해서. 사실은요, 냄새 때문이에요. 냉장고 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냄새가 슬슬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옛날 김치 냉장고에서 나는 시큼한 냄새 같은데 거기다 뭔가 더 섞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꼈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손잡이를 잡았어요. 문손잡이가 차가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끈적했어요. 아마 오래된 음식물 국물이 손잡이에 묻었나 봐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천천히 열었어요. 순간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으ứ, 저도 모르게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이건 냄새라고 부르기도 뭐할 정도예요. 오래된 곰팡이 냄새, 시큼하게 쉰 냄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한약 같은 냄새까지. 삼합이네요. 완전 삼합. 정혜가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오프나. 나도 청소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못했어. 저는 고개를 돌려 정혜를 봤어요. 정혜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끄러운 거죠. 괜찮아, 정혜야. 이런 거 누가 안 그래? 나도 혼자 살 때 이랬어. 거짓말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안 했거든요. 근데 정혜 기분 상하지 말라고 그냥 한 말이에요. 저는 다시 냉장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일단 냉장고 문짝부터 봤어요. 문짝 선반에 뭔가 잔뜩 꽂혀 있었어요.
검은 비닐봉지가 5개. 투명하지 않은 까만 비닐봉지요. 그 안에 뭔가 들어있는데 밖에서는 뭔지 안 보여요. 정혜야, 이 안에 뭐 들었어? 정혜가 고개를 돌렸어요. 아, 그거 며칠 전에 먹다 남은 건데 혹시나 해서 혹시나가 아니라 역시나죠. 저는 첫 번째 봉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묵직했어요. 뭔가 들어있는 거예요. 봉지를 풀었어요. 윽, 곰팡이였어요. 하얀 곰팡이가 피다 못해 초록색으로 변하고 거기다 검은 반점까지 생긴 상태였어요. 원래 뭐였을까요? 잘 보니까 볶음밥이었어요. 계란 볶음밥. 근데 이젠 계란도 밥도 구분이 안 가요. 그냥 곰팡이 덩어리예요. 정혜야,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안. 2달 전? 2달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2번째 봉지를 열었어요. 이번엔 냄새가 더 심했어요. 속을 들여다보니, 어머, 이건 김치인가요? 빨갛던 김치가 완전히 갈색으로 변했어요. 김치 국물은 거의 젤리처럼 굳었고 김치 위엔 흰 곰팡이가 수북이 올라와 있었어요. 3번째 봉지. 이건 국인가요? 아, 된장국이었나 봐요. 근데 이젠 국물이 다 졸아들어서 반쯤 말라붙었고 건더기만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역시나 곰팡이. 4번째 봉지. 이건 좀 충격이었어요. 송편이에요. 추석 송편? 근데 이게 언제 만든 건지. 송편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겉에 곰팡이가 아니라 이끼처럼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어요. 정혜야, 이거 언제 만든 거야? 정혜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거 작년 추석에 딸애가 싸줬어. 작년 추석이면 벌써 1년 넘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5번째 봉지는 열지도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봤거든요. 저는 냉장고 문을 천천히 닫았어요. 그리고 정혜 쪽을 돌아봤어요. 정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옥분아. 나도 알아. 내가 이상하다는 거. 저는 정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정혜야. 응? 너 지금 버리는 게 무서운 거지? 정혜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응? 뭐가 무서워? 정혜가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먹던 음식들이야. 남편이 좋아하던 반찬, 명절 때 딸이 싸준 송편. 이런 거 버리면 진짜 남편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정혜의 냉장고는 그냥 냉장고가 아니었어요. 이건 추억 보관함이었어요. 아니, 시간을 멈춰둔 곳이었어요. 정혜는 남편이 떠난 뒤 시간을 멈추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딸과 함께했던 명절을, 그 모든 순간들을 냉장고 안에 꽁꽁 얼려두고 싶었던 거죠. 근데 냉장고는 시간을 멈출 수 없어요. 음식은 썩어요.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결국 독이 돼요. 저는 정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혜야, 들어봐. 정혜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봤어요. 이 음식들은 이제 추억이 아니야. 이건 독이야. 너를 아프게 하는 독. 하지만 버리는 게 남편을 버리는 게 아니야. 남편은 내 마음속에 있잖아. 냉장고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정혜가 울먹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말이야, 정혜야. 너 지금 이렇게 아프면 남편이 제일 슬퍼할 거야. 남편은 널 이렇게 아프게 두고 가고 싶지 않았을 거야. 너도 알잖아.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정혜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리하자. 응?
정혜가 한참을 울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옥분아. 고마워. 내가 아니면 나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야. 저는 정혜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좋아. 오늘은 이 냉장고를 완전히 비우는 거야. 정혜가 새로 시작할 수 있게. 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정혜네 냉장고를 어떻게 청소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혜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냉장고는 그냥 음식 보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집에 가시거든 냉장고 문 한번 열어보세요. 혹시 거기에 버리지 못한 과거가 썩어가고 있진 않은지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저는 정혜한테 말했어요. 정혜야, 너 거실 가서 앉아 있어. 내가 다 할게. 아니야, 옥분아. 내가 도와줄게. 아니야. 너는 보기만 해도 마음 아플 거야. 내가 다 정리하고 나중에 보여줄게. 정혜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갔어요.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았어요. 냉장고 앞에 서서 팔을 걷어붙였어요. 좋아, 박옥분. 오늘은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큰 쓰레기 봉투 3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일반 쓰레기, 하나는 음식물 쓰레기, 하나는 재활용. 그리고 락스와 행주, 그릇 씻는 수세미도 꺼냈어요. 준비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어야죠. 다시 한번 해보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어요. 냉장고 안이 환하게 보였어요. 불빛은 깜빡거렸어요. 아마 전구가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그 깜빡이는 불빛 아래 냉장고 안 풍경이 드러났어요. 첫 번째 칸 문짝 선반에는 아까 본 검은 봉지 5개. 두 번째 칸 위쪽 선반에는 반찬통 6개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근데 반찬통이 투명하지 않아요. 전부 불투명한 하얀 플라스틱 통이라 안에 뭐가 들었는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칸 중간 선반에는 채소들이 있었어요. 아니, 채소였던 것들이죠. 시금치는 완전히 물러서 까만색으로 변했고 무는 주름이 잔뜩 져서 쪼글쪼글해졌어요. 대파는 끝부분이 곰팡이가 피어서 흰색 솜털 같은 게 돋아나 있었어요. 네 번째 칸 제일 아래 서랍에는 계란이 한 판 있었어요. 근데 계란판이 뭔가 끈적해 보였어요. 아마 깨진 계란에서 흰자가 흘러나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냉동실 문을 열었더니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비닐봉지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다 뭐야? 저는 중얼거리며 첫 번째 물건을 꺼냈어요. 문짝 선반에 있던 검은 봉지 5개. 이건 아까 봤으니까 주저없이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 봉지를 쓰레기통에 던질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쿵, 쿵, 쿵.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뭔가 무거운 걸 떨쳐내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은 반찬통. 첫 번째 반찬통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었어요. 으윽, 멸치볶음이었어요. 근데 멸치가 하얗게 곰팡이가 폈어요. 원래 멸치가 하얀색이긴 한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확실히 곰팡이에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두 번째 반찬통. 이건 콩자반인가요? 검은 콩을 졸인 건데 콩 표면에 하얀 막이 생겼어요. 끈적끈적한 막이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니 막이 늘어났어요. 완전히 상한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세 번째 반찬통. 뚜껑을 여는 순간
역한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윽! 이건 나물인가요? 시금치 무침? 근데 이게 원래 초록색이었을 텐데 지금은 거의 갈색이에요. 완전히 물러서 숟가락으로 떠보니 물처럼 흘러내렸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계속 버렸어요. 버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정혜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 아마도 이 반찬 하나하나가 남편과의 추억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이거 맛있네 했던 멸치볶음. 명절 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먹었던 콩자반. 남편이 시금치 무침 해줘 하면 해주던 시금치 무침. 이 모든 게 정희한테는 그냥 음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버리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젠 버려야 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추억이 아니라 독이니까요. 반찬통을 다 치우고 나니 냉장고 선반이 환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선반이 끈적끈적했어요. 아마 음식물이 흘러내려서 굳은 것 같아요. 간장 같은 것도 있고 기름기도 있고 정체 모를 국물도 말라붙어 있었어요. 저는 선반을 하나씩 뜯어냈어요. 냉장고 선반은 유리로 돼 있어서 조심조심 빼야 해요. 깨지면 큰일이거든요. 선반을 다 뜯어내서 싱크대에 놓았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틀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뜨거운 물에 주방 세제를 넣고 수세미로 문질렀어요. 싹싹싹싹 손에 힘을 주고 문질렀어요. 때가 잘 안 지워졌어요. 너무 오래돼서 딱딱하게 굳었거든요. 그래서 락스를 조금 부었어요. 락스 특유의 코를 찌르는 냄새가 확 올라왔어요. 숨을 잠깐 참고 다시 문질렀어요. 그제야 때가 조금씩 벗겨졌어요. 10분쯤 문질렀을까요? 선반이 반짝반짝 깨끗해졌어요. 저는 선반을 헹구고 마른 행주로 물기를 닦았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쪽도 닦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안쪽 벽면에도 때가 많이 끼어 있었어요. 특히 구석진 곳에요. 저는 행주를 돌돌 말아서 구석구석 닦았어요. 닦으면서 거실 쪽을 슬쩍 봤어요. 정혜가 소파에 앉아서 이쪽을 힐끔힐끔 보고 있었어요. 제가 손을 흔들어 보였어요. 정혜도 손을 작게 흔들었어요. 냉장실 청소가 끝나고 이제 냉동실 차례였어요. 냉동실 문을 열었어요. 냉동실 안은 온통 하였어요. 서리가 꽉 차 있었거든요. 냉동실 벽면에, 천장에, 문짝 안쪽에 전부 얼음이 두껍게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거 녹이려면 한참 걸리겠네. 저는 냉동실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첫 번째, 얼음 꽁꽁 얼어붙은 비닐봉지. 겉에 라벨이 없어서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흔들어 보니 딱딱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옆에 놓고 다음 거 꺼냈어요. 두 번째, 또 다른 비닐봉지. 이것도 얼음에 뒤덮여 있어요. 근데 봉지 안쪽에 빨간 게 보여요. 아마 고기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꺼냈어요. 냉동실에서 비닐봉지 10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얼음틀 3개, 냉동 만두 한 봉지, 그리고 정체 모를 통조림 2개. 다 꺼내고 나니 냉동실이 텅 비었어요. 텅 빈 냉동실 안쪽 벽면에 얼음이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녹이지?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왔어요. 정혜한테 물었어요. 정혜야, 헤어드라이기 어디 있어? 응? 아, 화장실 서랍에 있어. 헤어드라이기를 가져와서 냉동실을 향해 켰어요. 효과음 헤어드라이기 윙윙거리는 소리. 뜨거운 바람이 확 나왔어요. 얼음에 바람을 쏘이니까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는 냉동실 밑에 수건을 깔아뒀어요.
한 10분쯤 드라이기를 쏘였을까요? 얼음이 많이 녹았어요. 손으로 얼음을 떼어냈어요. 우둑. 얼음이 덩어리째 떨어졌어요. 손이 시렸어요. 차가운 얼음을 계속 만지다 보니 손가락 끝이 빨갛게 됐어요. 후후. 손에 입김을 불어가며 계속 얼음을 떼어냈어요. 30분쯤 지나니까 냉동실이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이제 꺼내놓은 비닐봉지들을 정리할 차례였어요. 저는 비닐봉지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봉지. 안에 새우가 들어있었어요. 얼어붙은 새우. 근데 새우가 하얗게 변했어요. 냉동 화상을 입은 거죠. 너무 오래 얼려놔서 새우 표면에 얼음 결정이 생긴 거예요. 이건 먹을 수 없어요.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두 번째 봉지. 고기였어요. 소고기인 것 같은데 색깔이 이상했어요. 원래 고기는 빨간색인데 이건 갈색이에요. 완전히 산화된 거죠. 이것도 버렸어요. 세 번째 봉지. 이건 뭐지? 잘 보니까 떡이었어요. 인절미 같은 떡. 근데 떡이 완전히 얼어서 돌처럼 딱딱했어요. 이거 언제 산 거지? 봉지 겉면을 보니 손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3년 1월 15일. 2년 전이네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2023년 1월이면 정의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에요. 그때 산 떡을 아직까지 냉동실에 넣어뒀던 거예요. 정혜야.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이 떡을 보면서 정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됐어요. 이건 그냥 떡이 아니에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함께 먹었을지도 모를 음식이에요. 정혜는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걸 버리면 남편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는 것 같았을 테니까요. 저는 떡을 손에 들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미안해, 정혜야. 근데 이제 보내줘야 해. 비닐봉지 10개를 다 정리하고 나니 쓰레기 봉투 2개가 꽉 찼어요. 냉장고는 완전히 텅 비었어요. 선반도 깨끗하게 닦았고 냉동실 얼음도 다 녹였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냉장고가 됐어요. 저는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켰어요. 냉장고 안에서 차가운 바람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냄새가 안 났어요. 곰팡이 냄새도 쉰내도 한약 냄새도 없었어요. 그냥 차가운 공기 냄새만 났어요. 저는 마스크를 벗고 장갑을 벗었어요.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찬물이랑 뜨거운 물을 번갈아 쓰다 보니 그런가 봐요. 손을 주물러 주면서 거실로 갔어요. 정혜는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혜야. 정혜가 고개를 돌렸어요. 다 했어? 응. 다 끝났어. 와서 봐. 정혜가 천천히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정혜는 냉장고 앞에 섰어요.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 정혜 입에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냉장고 안이 환하게 빛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어요. 선반은 반짝반짝 빛났고 냉동실은 하얗게 깨끗했어요. 정혜가 손을 냉장고 안쪽에 넣어봤어요. 오프나. 이게 우리 집 냉장고 맞아? 맞아. 내 냉장고야. 정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저는 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별거 아니야. 이제 여기에 새로운 거 채우면 돼.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옥분아. 응? 나 뭘 채워야 할지 모르겠어.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저는 정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알려줄게. 일단 오늘은 내가 밥 해줄게. 응? 응. 너 지금 기운 없잖아.
내가 시금치 된장국 끓여줄게. 기운 나는 거. 정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옥분아, 미안해. 미안하긴.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밥 한 끼 해주는 거지. 저는 가방에서 아까 시장에서 받은 파 한 단을 꺼냈어요. 그리고 정혜네 냉장고에 남아있던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것, 된장 한 통을 꺼냈어요. 냉동실에서 아까 버리지 않은 새우 몇 마리도 꺼냈어요. 이건 상태가 괜찮았거든요. 물을 끓이고 된장을 풀었어요. 된장 냄새가 확 퍼졌어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 정혜가 부엌 문가에 서서 물었어요. 옥분아, 시금치는? 아, 시장 가서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 저는 재빨리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슈퍼에 갔어요. 시금치 한 단 사서 다시 올라왔어요. 시금치를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살짝 데쳤어요. 초록색 시금치가 더 선명한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데친 시금치를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짜고 먹기 좋게 썰었어요. 그리고 된장국에 넣었어요. 파도 썰어서 넣고 새우도 넣고 마지막으로 마늘을 다져서 넣었어요. 국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향이 정말 좋았어요. 다 됐다. 저는 국을 그릇에 담아서 상에 올렸어요. 밥도 2공기 퍼서 올렸어요. 김치는 없어서 그냥 국이랑 밥만 먹기로 했어요. 자, 먹어봐. 정혜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호흡 불어서 입에 넣었어요. 씹고 삼켰어요. 그러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국은 오랜만이야. 정혜가 울면서 웃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많이 먹어. 기운나게. 응. 정혜는 계속 먹었어요. 한 숟가락, 2숟가락, 3숟가락. 국을 다 먹고 밥도 반쯤 먹었어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숨을 푹 쉬었어요. 옥분아. 응? 나 오늘 처음으로 밥이 넘어가. 그랬구나. 요즘 밥 먹으면 목에서 안 넘어가더라. 억지로 삼켰어. 근데 오늘은 술술 넘어가. 정혜가 웃었어요. 진짜 웃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정혜 손을 꽉 잡았어요. 잘했어, 정혜야. 정말 잘했어.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우리 둘을 비췄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정혜네 집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정혜가 위에서 소리쳤어요. 옥분아. 응? 내일 시장 같이 가줄 수 있어? 저는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올게. 고마워. 저는 골목길을 걸어 내려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래, 정혜야.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하나씩 다시 시작하는 거야. 냉장고를 비우는 건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에 새로운 추억을 채워 넣는 거죠. 다음 날 아침 약속대로 9시에 정혜네 집으로 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어제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정혜야, 나왔어.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 정혜 얼굴이 어제랑 다르더라고요. 머리도 빗었고 옷도 깨끗한 걸로 갈아입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제의 흐릿한 눈빛이 아니라 뭔가 살아있는 눈빛이었어요. 옥분아, 잠깐만. 가방 챙기고 있어. 오, 준비 다 했네? 응. 어젯밤에 뭘 사야 할지 메모해뒀어. 정혜가 손에 작은 수첩을 들고 있었어요. 그 수첩에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시금치, 두부, 계란, 우유, 사과, 당근, 감자.
저는 그 수첩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정혜야, 너 어젯밤에 잠은 잤어? 잤지. 근데 자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적었어. 그동안 너무 안 먹었더니 먹고 싶은 게 이렇게 많더라. 정혜가 수줍게 웃었어요. 우리는 함께 시장으로 갔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했어요. 골목길을 걷는데 정혜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옥분아. 응? 저기 봐. 목련꽃. 정혜가 가리킨 곳을 보니 골목 모퉁이 집 담벼락 너머로 목련나무가 보였어요. 하얀 목련꽃이 활짝 피어 있었어요. 예쁘다. 정혜가 중얼거렸어요. 나 이거 못 본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 매일 이 길 다녔는데 한 번도 안 봤어. 저는 정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이제 보면 되지. 천천히 보면서 가자.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평소 같으면 10분 걸릴 길을 20분 걸려서 갔어요. 그 사이에 정혜는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지나가는 고양이도 봤어요. 옥분아, 저 고양이 귀엽다. 그러네. 삼색이네. 우리 집 앞에도 고양이가 있었는데 요즘 못 봤어. 아마 어디 가서 놀고 있겠지. 정혜는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마치 세상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요. 그래, 정혜야. 이게 사는 거야. 천천히 주변을 보면서 사는 거. 시장에 도착했어요. 아침 시장은 언제나 활기차요. 생선 파는 아저씨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어요. 고등어 싸다 싸. 오늘 잡아온 싱싱한 고등어. 과일 가게 아주머니는 사과를 닦으면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떡집 앞에서는 인절미 찌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정혜가 시장 입구에 서서 한참을 주변을 둘러봤어요. 와, 이렇게 사람이 많았나? 그럼 토요일 아침이잖아. 다들 장 보러 나오지. 우리는 채소 가게로 갔어요. 사모님, 오늘 뭐가 좋아요? 채소 가게 사모님이 활짝 웃으며 반겼어요. 어머, 옥분 씨, 오늘 시금치 엄청 싱싱해요. 어제 아침에 들어온 거라 파릇파릇해요. 시금치 한 단을 들어 보여주셨어요. 정말 싱싱했어요. 잎이 윤기가 흐르고 줄기도 싱싱했어요. 그럼 이거 2단 주세요. 그리고 당근이랑 감자도요. 정혜가 옆에서 말했어요. 옥분아, 나도 살게. 무도 하나 살래. 그래. 사모님, 무도 하나 주세요. 우리는 채소를 한 알음 샀어요. 그 다음은 정육점. 사장님, 돼지고기 삼겹살 500g이랑 닭고기 한 마리 주세요. 정육점 사장님이 고기를 썰어주시는 동안 정혜가 옆에서 물었어요. 옥분아, 닭고기는 뭐 해 먹으려고? 응, 닭백숙 끓이려고. 너한테도 좀 나눠줄게. 아이고, 고마워. 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을 다 보고 나니 손에 비닐봉투가 4개나 됐어요. 무거웠어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정혜야, 무겁지? 잠깐 쉬었다 가자. 그래. 우리는 시장 구석에 있는 작은 떡볶이 집에 들어갔어요. 오래된 떡볶이 집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다니던 곳이죠. 사장님, 떡볶이 2인분이랑 오뎅 주세요. 옥분 씨, 오랜만이네요. 어서 오세요. 우리는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어요. 잠시 후 떡볶이가 나왔어요. 빨갛고 매콤한 떡볶이.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와, 맛있겠다. 정혜가 젓가락을 들었어요. 떡을 하나 집어서 호호 불었어요. 그리고 입에 넣었어요. 정의 눈이 커졌어요.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저도 한 입 먹었어요. 매콤달콤한 맛이 입안에 확 퍼졌어요. 그치? 여기 떡볶이 예술이지. 우리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날씨 얘기, 동네 소식,
옛날 얘기. 근데 갑자기 정혜가 말을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채로 가만히 있었어요. 정혜야, 왜 그래? 정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오쁘나? 응? 나, 사실은 정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냉장고를 비우는 게 무서웠던 게 아니야. 응? 그냥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게 무서웠어. 정혜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나는 멈춰버렸어. 시간이 그냥 멈춰버린 것 같았어. 아침에 일어나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밥을 해도 누구를 위해 하는 건지 모르겠고, 정혜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뒀어. 먹지도 않을 음식을. 왜냐하면 그게 남편이랑 같이 살던 때의 마지막 흔적 같았거든. 정혜야, 냉장고에 반찬이 있으면 마치 아직도 남편이 있는 것 같았어. 오늘은 이거 먹어야지, 내일은 저거 먹어야지 생각하면서 남편이랑 살던 때처럼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안 먹어.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이 됐어. 저는 정의 손을 잡았어요. 근데 옥분아, 어제 너랑 냉장고를 비우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잤어. 왜? 무서웠어. 텅 빈 냉장고를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 이제 정말로 혼자구나. 이제 정말로 남편이 없구나. 실감이 났거든. 정혜가 울먹였어요. 근데 말이야. 정혜가 웃으며 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더라. 텅 빈 냉장고를 보니까 뭔가 막혔던 게 뻥 뚫린 것 같았어.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 옥분이랑 시장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자. 그리고 나를 위해 밥을 해 먹자. 정혜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옥분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야. 저는 정혜를 꼭 안아줬어요. 떡볶이 집 한가운데서 우리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한참 후 우리는 자리에 앉아서 떡볶이를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식은 떡볶이였지만 여전히 맛있었어요. 옥분아, 응?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혜가 물었어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말이야, 정혜야. 응? 하루하루 살면 돼. 오늘 아침에 뭐 먹을지 생각하고, 점심엔 뭐 먹을지 생각하고, 저녁엔 뭐 먹을지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게 다야? 응, 그게 다야. 거창한 계획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오늘 하루를 살면 돼. 정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옥분아, 나 혼자 밥 해 먹는 게 아직도 어색해. 그럼 내가 자주 놀러 갈게. 같이 밥 먹자. 정말? 그럼. 우리 이웃이잖아. 가끔 같이 밥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러면 되지. 정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마워, 옥분아. 우리는 떡볶이를 다 먹고 계산을 했어요.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더 따뜻해졌어요. 정혜야, 우리 천천히 걸어가자. 응. 돌아가는 길 정혜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옥분아, 저기. 정혜가 가리킨 곳을 보니 작은 꽃집이 있었어요. 꽃 사갈까? 응. 집에 꽃 좀 놓고 싶어. 예쁜 꽃. 우리는 꽃집에 들어갔어요. 꽃 향기가 확 올라왔어요. 장미, 백합, 튤립, 카네이션. 여러 가지 꽃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꽃이 좋을까? 정혜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꽃을 봤어요. 이거, 정혜가 노란 튤립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예쁘다. 이거 살래. 좋아.
몇 송이 살까? 5송이. 우리는 노란 튤립 5송이를 샀어요. 꽃집 주인이 예쁘게 포장해줬어요. 손님, 집에 가시면 물 자주 갈아주세요. 그럼 오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정혜네 집에 돌아왔어요. 우리는 함께 산 채소들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어제까지 텅 비어 있던 냉장고에 하나씩 채소가 들어갔어요. 시금치, 당근, 감자, 무, 계란, 두부. 냉장고가 조금씩 차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제처럼 꽉 찬 게 아니라 적당히 여유 있게 차 있었어요. 와, 예쁘다. 정혜가 감탄했어요. 그치? 이렇게 적당히 있는 게 좋은 거야. 너무 꽉 차 있으면 안 보이거든. 맞아. 이제 뭐가 어디 있는지 다 보여. 정혜가 웃었어요. 저는 튤립을 꽃병에 꽂아서 식탁 위에 놓았어요. 노란 튤립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정혜야, 이거 봐. 예쁘지? 정혜가 튤립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예쁘다. 우리 집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는 게 얼마만인지. 이제 자주 사. 꽃 있으면 기분 좋잖아. 응, 그럴게. 저는 정혜네 집을 나오려고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정혜가 뒤에서 불렀어요. 옥분아. 응, 내일. 같이 산책할래? 저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몇 시에 나올까? 아침 8시? 좋아. 그럼 내일 8시에 봐. 응, 고마워. 저는 계단을 내려왔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봄바람이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정혜야, 이제 괜찮을 거야. 천천히 하나씩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이 참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고요.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야 하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줘야 하고, 누군가와 밥을 같이 먹어야 한다고요. 정혜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됐어요. 근데 진짜로 혼자가 된 건 아니에요. 저라는 친구가 있고, 딸이 있고,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다만 정혜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죠. 냉장고를 비우면서 정혜는 다시 기억한 거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아, 나도 살아갈 수 있구나. 아, 나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닭백숙을 끓였어요. 푹 삶아서 국물을 우려내고 닭고기를 발라냈어요. 그리고 절반은 정혜네 집으로 가져갔어요. 정혜야, 나왔어. 옥분아. 정혜가 문을 열었어요. 이거 닭백숙 내가 끓였어. 같이 먹자. 어머, 고마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닭백숙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정말 예뻤어요.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이 섞인 하늘. 옥분아, 저 노을 봐. 예쁘다. 응, 정말 예쁘다. 우리는 한참 동안 노을을 바라봤어요. 말없이 그냥 바라봤어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 이게 사는 거지. 하루하루 천천히 함께. 냉장고를 정리하는 건 단순히 음식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정혜는 이제 알았을 거예요. 남편은 냉장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남편은 정혜가 행복하길 바랄 거라는 걸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정혜와 저는 약속대로 매일 아침 산책을 했어요. 처음엔 10분 걷는 것도 힘들어하던 정혜가 이제는 30분을 거뜬히 걸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정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볼에 살이 조금 올랐고 눈빛이 반짝반짝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는 함께 산책을 했어요. 옥분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러게. 완전 봄이네. 우리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었는데 정혜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옥분아, 이거 김밥이었어요. 정혜가 직접 싼 김밥. 이거 내가 쌌어? 응, 어제 저녁에 만들었어. 우리 같이 먹으려고. 저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다. 정말 다행이다. 처음 싸봤는데. 처음이라고? 엄청 맛있는데? 정혜가 수줍게 웃었어요. 사실 유튜브 보고 따라했어. 요즘 유튜브에 요리 영상 진짜 많더라. 오, 우리 정혜가 유튜브까지. 대단한데? 우리는 김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산책을 마치고 정혜네 집에 들렀어요. 옥분아, 커피 한잔 할래? 그럼. 정혜가 커피를 타는 동안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거실이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창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고 식탁 위에는 싱싱한 꽃이 꽂혀 있었어요. 이번엔 분홍색 장미였어요. 소파 위에는 깨끗하게 개진 담요가 있었고 TV 옆에는 책 몇 권이 놓여 있었어요. 정혜야, 책도 읽어? 응, 도서관에서 빌려왔어. 요리책이랑 에세이 같은 거. 와, 진짜 달라졌다. 정혜가 커피를 들고 왔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코를 간지렸어요. 옥분아. 응?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변했어. 정말 고마워. 아이고, 뭘. 내가 잘한 거지. 아니야. 내가 없었으면 나 아직도 그 냉장고 붙들고 있었을 거야. 정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냉장고 문을 열어봐. 그리고 생각해. 오늘은 뭐 먹을까? 그게 진짜 행복하더라. 저도 웃었어요. 그래, 그게 사는 거지. 오늘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정혜가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엄마. 밖에서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혜 딸이었어요. 어머, 수진아. 왜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 깜짝 방문. 딸이 큰 봉지를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저는 옆집에 사는 옥분이에요. 아, 옥분 이모님,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제게 깊게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정혜 덕분에 재미있게 살고 있어요. 정혜가 웃으면서 딸을 맞이했어요. 수진아, 뭐 들었어? 과일이랑 반찬 좀 사왔어. 엄마 혼자 계시니까. 아이고, 고마워. 근데 나 요즘 반찬 직접 해 먹어. 네, 정말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진짜 달라지셨네요. 얼굴도 밝아지고 집도 깨끗하고. 정혜가 수줍게 웃었어요. 저는 정혜 모녀에게 인사하고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수진이 따라왔어요. 이모님. 응? 왜? 수진이 저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제가 뭘 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이모님이 도와주셔서. 수진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수진 손을 꽉 잡았어요. 수진 씨, 울지 마. 내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다만 잠깐 길을 잃었던 거지. 이제 다시 찾았어.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제게 깊게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수진 어깨를 토닥였어요. 수진 씨도 자주 와. 엄마 혼자 두지 말고. 네, 자주 올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래, 사람도 저 구름처럼 흘러가는 거지. 멈춰 있으면 안 돼. 천천히라도 흘러가야 해. 정혜는 이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거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래전부터 쓰던 습관이에요. 노트를 펴고 펜을 들었어요. 오늘은 정혜랑 산책을 했다. 정혜가 김밥을 싸왔다. 맛있었다. 정혜 딸도 왔다. 다들 행복해 보였다. 쓰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혜를 도와준 게 아니라 정혜가 나를 도와준 건지도 모르겠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 나가 있어요. 가끔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근데 정혜를 돕는 동안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다시 깨달았어요. 고마워, 정혜야. 너도 나를 살게 해줘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정혜였어요. 여보세요? 옥분아, 나 정혜야. 응, 왜? 그냥 고맙다고 하고 싶어서. 아이고 또? 아니, 진짜야. 오늘 수진이가 가면서 나한테 그러더라. 엄마, 이제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라고. 그랬구나. 응. 그 말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 내가 얼마나 애를 걱정시켰을까 싶어서. 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옥분아, 이제는 괜찮아. 나 이제는 괜찮아.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래, 정혜야. 넌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고마워, 옥분아. 내일도 산책하자. 그럼, 8시에 봐. 응, 잘 자. 잘 자.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또 산책을 나갔어요. 오늘은 조금 더 멀리 강변까지 걸어갔어요. 강물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옥분아, 저기 봐. 오리들. 강 위에 오리 가족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어미 오리 뒤로 새끼 오리 5마리가 줄지어 헤엄치고 있었어요. 귀엽다. 그러게.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 오리들을 바라봤어요. 옥분아. 응? 나도 저 어미 오리 같을까? 뭐가? 수진이를 키운 거. 내가 잘 키웠을까? 저는 정혜를 봤어요. 당연하지. 수진이 얼마나 착한데. 내가 잘 키운 거야. 그렇겠지? 정혜가 웃었어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게 수진이한테도 좋은 거고. 맞아. 그게 맞아. 우리는 한참을 강변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자연을 느끼면서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해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됐어요. 옥분아. 응? 우리 평생 친구하자. 저는 웃으면서 정의 손을 잡았어요. 당연하지. 우리 벌써 50년 넘게 친구였잖아. 그럼 앞으로도 50년 더. 그럼 우리 100살 넘게 사는 거네? 그래도 괜찮아. 너랑 같이면. 우리는 손을 꽉 잡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이 정말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일주일 후, 저는 정혜네 집에 초대받았어요. 옥분아, 어서 와. 정혜가 활짝 웃으며 맞아줬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초대하고. 그냥 감사 파티. 옥분이한테. 거실에 들어가니 식탁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잡채,
불고기, 나물, 김치, 탕수육, 잡채, 그리고 케이크까지. 어머, 이걸 언제 다 준비했어? 어제부터 준비했지. 수진이랑 같이. 수진도 부엌에서 나왔어요. 이모님, 어서 오세요. 어머, 수진이도 왔구나. 엄마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앉으세요.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정혜가 잔을 들었어요. 옥분아, 나한테 새 인생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 아이고, 무슨 새 인생까지. 아니야. 진짜야. 너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그 냉장고 붙들고 울고 있었을 거야. 정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근데 이제는 알아. 냉장고는 과거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혜야. 고마워, 옥분아. 평생 친구해줘서. 나도 고마워, 정혜야.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건배. 그날 저녁 배불리 먹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 집 냉장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 냉장고는 괜찮을까? 문득 궁금해져서 냉장고 문을 열어봤어요. 다행히 깨끗했어요. 김치, 계란, 우유, 과일, 채소 적당히 있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그래, 나도 잘 살고 있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최 여사, 그러니까 우리 정혜는 이제 잘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산책하고 스스로 밥해 먹고 가끔 딸이 놀러 오고 저랑 수다 떨고 평범한 일상이죠. 근데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잃어봐야 알아요. 정혜는 남편을 잃고 일상을 잃었어요. 냉장고에 과거를 꽁꽁 얼려두고 거기 매달려 있었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과거는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면서도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거요. 냉장고는 과거를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거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냉장고는 어떤가요? 혹시 버리지 못한 과거로 가득 차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한번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보세요. 과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미래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혜한테 알려준 냉장고 관리 팁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1. 냉장고 3단 정리법. 위 칸 가장 차가움 금방 먹을 반찬, 유제품, 계란. 중간 칸 조리된 음식, 밀폐용기에 담은 반찬. 아래 칸 가장 덜 차가움 채소, 과일. 문짝 양념, 소스류 자주 꺼내는 것들. 2. 유통기한 표시하기. 반찬통에 담는 순간 뚜껑에 날짜를 크게 써서 붙이세요. 매직펜으로 5월 15일 이렇게요. 안 그러면 일주일 뒤 정체불명의 반찬이 됩니다. 3. 투명 용기 사용하기. 검은 봉지는 절대 NO. 냉장고는 투명해야 합니다. 안이 보이는 투명 용기를 사용하세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아요. 4. 주 1회 냉장고 점검. 일주일에 한 번 냉장고 문을 열어서 전체를 확인하세요. 상한 건 없는지, 버릴 건 없는지 체크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해요. 5. 적당히 비워두기. 냉장고는 70% 정도만 채우세요. 너무 꽉 차 있으면 냉기가 안 돌아요. 그리고 뭐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여유 공간을 남겨두세요. 6. 냉장고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냉장고를 비우고 닦으세요. 따뜻한 물에 주방세제 풀어서 선반 닦고요. 구석구석 락스로 소독하면 완벽해요. 이 정도만 지켜도 여러분 냉장고는 항상 깨끗할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가 깨끗하면 마음도 깨끗해져요. 정말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 박옥분의 냉장고 속 인생 이야기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웃의 냉장고를 열어볼 거예요. 독거 노인의 쓸쓸함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인의 배달음식 냉장고가 될 수도 있고요. 신혼부부의 과소비 냉장고가 될 수도 있어요. 냉장고 문을 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여요. 여러분의 냉장고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나요?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거든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행복한가? 나는 내일을 준비하고 있나? 냉장고 하나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정혜처럼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내일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저처럼 정혜를 생각하는 것처럼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저 박옥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